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이화영 씨를 민주당이 국회 박상현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을 보면서 참 저는 진짜 민주당 사람들이 감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뭐 속된 표현으로 무식하고 멍청한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어떤 그 한 사람에 대한 이해, 한 사람에 대한 공감, 이 능력 자체가 민주당은 집단적인 차원에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화영 씨가 현재 어떤 심경일지, 그리고 또 이화영 본인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를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불보듯 지금 뻔히 보이는데 그게 민주당 사람들은 안 보이나 봅니다. 워낙에 이제 그 운동권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그렇죠? 한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집단 속에서 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간 몰 이해를 보여주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들이 알아서 지면 될 겁니다. 지금도 책임을 지고 있죠. 뭐 2023년도에 7월 12일 김영태 변호사랑 이화영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 통화가 아니죠. 접견 녹취록을 가지고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검찰을 드디어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라고 설레발을 치고 난리를 쳐댔었는데 국회에서 틀어졌던 그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웬걸 이화영 씨가 누구에 대한 죄를 오히려 고백하고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까? 이재명의 죄를. 그 이제 그 녹취록에 나왔던 얘기가 김성태가 팩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굉장히 무섭고 두렵다. 라고 이화영 씨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팩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까? 김성태 씨가 이제 그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시켜 줬다라는 거. 23억 가까이 변호사비가 들었는데 이재명 본인 스스로는 현금 한 2억 7천이었나? 그 정도로 다 처리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성태가 주장했던 바는 뭡니까? 현금으로 일단 우리가 3억 정도를 줬고 나머지 20 같은 경우는 20억은 주식의 형태로서 줬기 때문에 그 20억의 주식도 쌍방울의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김성태 씨의 주장이었죠. 그 얘기에 대해 가지고 이화영 씨도 변호사랑 접견하는 동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얘기했던 게 법원에 로비를 했다라는 거. 권순희 대법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김성태가 로비를 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김만배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재명의 재판을 뒤집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라는 거였지만 이번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김성태 씨 또한 마찬가지로 법원에다가 로비를 해서 이재명을 구사일생 시켰다라고 하는 게 그 녹취록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관련돼 가지고 고발 조치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묻혀 있었던 사실상 이제 변호사비 대납이나 그다음에 이제 권순일 씨 같은 경우도 법원 이제 그 로비 그거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됐었죠. 그렇죠? 다른 어떤 그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그 두 가지가 묻혀 있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누구 덕분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화영 씨 덕분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누구 덕분에? 오마이뉴스 덕분에. 이 오마이뉴스가 바로 직전에 이제 뭐 엄청난 녹취록이라면서 그 7월 10일 녹취록을 깠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그 이화영 씨뿐만 아니라 아내인 백정화 씨를 민주당이 이제 그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걸 보면서도 참 진짜 감 떨어지고 무식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당초 이화영 씨한테 백정화라고 하는 사람은 영향이 없어요. 아니 저도 알겠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모르나요? 왜 이렇게 모르죠? 아니 우리가 봐도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지금 이화영 씨가 백정화 씨에 대한 사랑을 느낍니까? 가족에 대한 무슨 뭐 애처갑니까? 무슨 뭐 가족을 지키겠다라는 가부장적인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쥐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화영 씨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무슨 뭐 내연 관계였던 거 아니냐, 불륜 관계였던 거 아니냐라고 여겨지는 그 50세 가까이 됐던 비서 출신의 그 여성을 지금 불러다가 얘기를 해나고도 모자랄 상태인데 백정화 씨를 불러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오히려 이화영 씨의 화나 돋구고 스트레스나 돋구는 것이지. 이 지금 한 50대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 그 비서 같은 경우는 이화영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썼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장본인이고요. 그리고 또 이화영 씨가 쌍방울에다가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를 시켜놓고 월급을 타게끔 했었던 사람이 또 이제 이 비서 출신의 이 여성입니다. 근데 뭐 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이화영 씨가 한 3년 가까이를 한 30번 정도 한 미용실에 가가지고 이발을 했었는데 그 이발소에 갈 때마다 이 여자랑 같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남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뭐 당연히 뭐 여성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머리 자르러 갈 때 무슨 뭐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랑 같이 그렇게 뭐 함께 머리 자르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택도 없죠, 그렇죠? 30번을 내리 그런 식으로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리고 또 심지어 오는 날짜가 항상 언제라는 거예요? 주말. 주말에만 이렇게 온다라는 것이고 또 하필이면은 주말에 오는데 등산복 같은 거를 입고 온다 이런 지금 증언까지도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뭐겠습니까? 두 사람이 뭐 내연 관계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백정아 씨 입장에서는 좀 빡이 치겠죠. 아니 내가 지금 와이프인데 나한테 법인카드를 주고 쓰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 나한테 지금 뭐 가짜로 직원 등재해놓고 월급 줘도 모자를 파네. 그 여자한테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좀 빡이 치긴 치겠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화영 씨의 마음은 갈대 같아가지고 백정아 씨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성한테 가 있는데. 근데 이 지금 이제 백정아 씨를 갖다가 국회에다 출석시켜 놔가지고 이화영 씨를 뭐 응원하겠다, 이화영 씨한테 무슨 말 하겠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스트레스만 돋구는 것이지.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화영에 대한 진술 회유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 어떤 그 이화영 씨의 증언과 그 다음에 이제 공개가 됐던 7월 10일에 녹취록을 쓰겠다라는 것인데 검찰 같은 경우는 거꾸로 헛소리하지 마라. 거꾸로 이제 뭐다 민주당이야말로 이화영 씨에 대한 회유랑 협박을 했던 장본인이다라고 해서 같은 녹취록을 또 증거로 지금 제출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검찰이 보기에는 6월달에 이화영 씨가 이재명한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온 직후부터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이화영 씨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6월 8일과 6월 30일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진술을 했었습니다. 6월 8일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대북 송금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고요. 6월 31일 때 같은 경우는 이 대북 송금을 김성태가 대신해 줬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재명한테 대면 보고를 했다라고도 또 6월 30일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직후에 이제 민주당이 당적인 차원에서 나서게 되는데 대표 주자가 누구였습니까? 박찬대였죠. 그래서 이제 박찬대가 이화영 씨의 와이프 백정아 씨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이화영 씨 좀 말려달라. 우리가 좀 당적으로 돕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찬대가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처음에 해명했던 거는 뭐였습니까? 나는 얼굴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통화 내용이 딱 들켰죠, 그렇죠? 백정화랑 통화했다라는 게 딱 걸리고 나니까 그 뒤에는 박찬대가 뭐라고 합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를 그냥 옮겨 받았던 것뿐인데 알고 봤더니 이화영 씨의 부인이었어요. 이렇게 또 개구라를 쳤죠. 제가 이 인간들을 보면서 참 진짜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 박찬대가 지금 했던 두 가지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도 본 적이 없다. 누군지 모르고 그냥 전화를 받아봤더니 이화영 씨 와이프더라. 이 얘기가 정확하게 누가 똑같이 써먹었던 얘기예요? 이재명이가 김성태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두 사람이 알고 지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나는 쌍방울 김성태 얼굴도 본 적이 없다. 황당무계한 소리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전영수 씨를 이제 김성태 모친상에 보내고 김성태 같은 경우도 거꾸로 이재명 모친상에다가 사람을 이제 보냈다라는 게 들키고 나니까 그제서는 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심지어 이제 통화까지 두 사람이 했다라는 게 들키고 나니까 이재명이가 술 먹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바꿔줘가지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김성태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박찬대가 지금 해먹고 있는 짓거리나 이재명이 하고 있는 짓거리나 똑같은 짓거리예요. 비슷한 인간들끼리. 그러니까 박찬대가 옆에 앉아가지고 코딱지나 파주고 앉아 있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박찬대가 중심이 돼서 이화영 씨의 와이프를 갖다가 집중 공략하니까 이제 그 백정화 씨가 이화영과 첫 번째 이제 사랑과 전쟁을 찍습니다. 7월 25일에 재판 도중에 이화영 씨 부인이 당신 정신 차려 라는 식으로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되죠. 1차 이제 백정화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씨가 끝까지 한 달 동안이나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8월 1 바로 그 직후에 이 사랑과 전쟁을 백정화에 난 바로 직후에 이화영 씨가 자기 측근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와이프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해라. 그냥 뭐 자기 혼자서 광야에서 저러고 나르면 어떡하냐? 나대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해. 라는 식으로 이제 백정화를 또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백정화랑 민주당 쪽에서 어떤 또 해기한 짓거리를 하게 되냐? 김영태 변호사를 갖다가 이화영 씨 의사와 상관없이 이화영의 변호인으로 바꾸려고 했었던 거예요. 원래 이제 그 변호인 같은 경우는 해강 쪽에 있는 덕수 쪽에 있는 해강 쪽에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이화영을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이제 재판을 받으러 8월 8일인데 이화영 씨가 재판을 받으러 가봤더니만 해강 쪽에 있는 변호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덕수 소속의 변호사 두 명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누구였던 거다? 김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화영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A4 용지 2장 분량의 자필 이제 입장문을 재판부에다가 줘요. 근데 그 입장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 나는 해강 쪽 변호사랑 계속해가지고 같이 하고 싶다. 덕수 쪽 변호사를 임명하겠다는 건 내 뜻이 아니올소이다. 그리고 와이프가 내 의도를 오해해가지고 했던 것이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 그랬고 와이프랑 이화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서로 신뢰의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화영 씨 본인 스스로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 여편녀 같은 경우는 여편녀라는 표현 좀 그런가? 저 지금 백정화 같은 경우는 내 와이프 내 처도 아니다. 이재명의 처지 뭔 내 처처럼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입장문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 배우자가 오해를 했다. 두 가지나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데 배우자 쪽에서 뭔가 내가 재판을 지연하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한 것 같다. 나는 지금 해강 쪽 변호사랑 계속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갑자기 이제 덕수 쪽 변호사로 바꾸려고 했던 것 같다. 두 가지나 오해했다라고 하면서 입장문을 자필편지 2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영태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7월 12일에 녹취가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녹취록의 당사자. 그러니까 이화영을 7월 10일에 접견했던 변호사가 바로 김영태입니다. 그리고 그 김영태가 법원에다가 입장문을 내요. 아니 재판장님 들어보십시오. 이화영 씨가 7월 10일에 나한테 분명히 뭐라고 했었냐. 김성태로부터 회유랑 협박을 받아서 검찰로부터 회유랑 협박을 받아서 이재명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분명히 이화영 씨가 나한테 7월 10일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입장문을 적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화영 씨가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거를 거부해요. 도대체 그 덕수 측의 김영태 변호사가 어떤 입장문을 제출했는지 나는 서류의 내용도 알지 못한다. 여기 와가지고 처음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 입장문, 그 7월 10일의 녹취록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청문회 열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봐봐라. 7월 10일에 김영태의 입장문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이화영 씨가 김성태로부터 회유랑 압박을 당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거짓 증언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작 그 똑같은 녹취록, 똑같은 입장문에 대해 가지고 8월 8일 재판에서 이화영 씨는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 다 모르는 거다. 나 여기 와가지고 처음 들어본 것이다. 라는 식으로 부인했는데. 이러니까 이화영 씨가 됐거나 지금 이제 저기 백정화가 됐거나 김영태가 됐거나 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법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겁니다. 지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그냥 뒤집으려고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봤었을 때 백정화 씨 같은 경우는 큰 판단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나서가지고 또 8월 23일에도 2차 백정화의 난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7일에 이제 이화영 씨가 회유가 성공이 돼가지고 입장을 바꾸게 되는데 이게 입장이 바뀌게 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화영 씨가 뭐 백정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 가지 9월 달 정도 딱 돼 보니까 여론조사 나오는 걸 좀 보면서 총선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이가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재명으로 갈아타자 이렇게 해서 갈아탄 거에 불과한 것이지 백정화랑 이화영 두 사람의 신뢰는 그냥 제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백정화 씨를 갖다가 무슨 뭐 또 지금 국회에 거기다가 지금 불러다 놓고 증인으로 하겠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겠죠. 총선 끝나고 난 뒤에도 이하영 씨가 백정화 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한번 좀 만나줘. 내가 이렇게나 대속했는데 이재명 대표 한번 만나봐. 무슨 말이겠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총선에서 이겼으면 나한테 뭐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표? 그거 한번 당신이 가가지고 얘기해봐. 이랬더니 백정화 딱 칼같이 끊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당신 무슨 얘기하려고? 이러면서 또 그거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백정화고 그 백정화에 대해서 이화영 씨가 무슨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사랑의 감정이나 무슨 와이프로서의 그게 뭐 느껴지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택도 없습니다. 제발 민주당은 이런 뻘짓거리 그만하고요. 운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플랜 B를 짜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뭐 제가 민주당 걱정할 것은 아니니까 알아서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놀다가 그냥 자별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